여러분은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의 뒷모습이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어온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관계. 그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이 영상은 배신의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거짓말, 침묵, 외면으로부터 시작된 상처를 마주하고 그 상처를 껴안고 그 믿음의 죄로 자신을 자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서울에서 15년 이상 자동차 부품 사업체를 운영해 오던 50대 박모 씨. 같이 사업체를 키워오던 친구에게 일부 지분을 넘기며 함께 회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그 친구는 회사를 몰래 인수하고 거래처까지 빼돌려 박 씨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졌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30대 여성 이모 씨는 8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남성과 함께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다른 여성과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전셋값도 가짜 계약서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배신은 나이와 성별, 관계의 깊이와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플라톤은 인간관계를 영혼의 공명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명이 어긋날 때 그 울림은 차가운 고통이 되지요. 왜 사람은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배신은 인간 본성의 딜레마 속에서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배신의 아픔을 겪은 당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다시 사람을 마주하는 용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 계산형 배신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만을 따집니다. 이런 유형은 관계를 정이 아닌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선물이나 호의로 신뢰를 쌓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손해를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립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나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이 유형의 배신은 자주 나타납니다. 영등포구의 박모 씨가 겪었던 일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 씨의 친구는 처음엔 도와주는 척하며 회사를 함께 운영하더니 결국 박 씨 몰래 회사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지요. 이기적 계산형은 대체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관계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때론 긴 시간과 뼈아픈 대가를 치른 뒤에야 그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배신이 곧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다른 유형의 배신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불안정 애착형입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동시에 불안해하고 거리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먼저 관계를 끊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이모 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남성은 애초부터 감정 기복이 심했고 신뢰보다는 집착과 회피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불안정 애착형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경계심을 가집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들의 배신은 냉정한 계산보다는 감정의 미숙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렵고 상처는 깊게 남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행동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곧 우리의 책임은 아니니까요. 왜 하필 나였을까? 배신을 당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진심이었으며 오래도록 믿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수하게, 너무 깊이 관계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감이 강하고 관계를 오래 지키려는 성향입니다. 쉽게 의심하지 않으며 타인의 단점을 감싸주려 하고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이러한 성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귀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귀함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떠나지 않겠지. 말을 아끼니까 속마음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배신자들에게 허용과 기회를 주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내가 잘못했나라는 지나친 자기 반성 역시 배신을 반복해서 겪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탓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 나였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지킬 수 있을까라고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믿음, 성실함, 책임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희망이고 빛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빛을 아무에게나 쉽게 나누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먼저 밝혀주는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배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꽃이 피기 전 작은 싹이 올라오듯 배신 역시 그 전조를 우리에게 조용히 알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자주 놓칩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상대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설마 그럴 리 없어.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넘어갑니다. 배신의 조짐은 대개 아주 사소한 말투, 표정,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사랑하거나 신뢰할수록 우리는 그 징후를 일부러 외면합니다. 둘째,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신호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 믿고 한두 번 상처받아도 참습니다. 그러나 그런 침묵은 결국 상대에게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상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좋은 기억, 따뜻한 말, 함께한 시간들이 현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해버린 말투와 냉정한 태도를 보면서도 과거의 따뜻함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무시되고 외면될 때 배신은 서서히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우리는 왜 나는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지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르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신호가 들린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직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호는 우리 마음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신호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경계를 허물고 거리를 좁힙니다.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불편해도 이해해줘야 하니까. 그런 마음은 분명 따뜻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감정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 무례한 말에 유쾌하게 선을 긋는 것,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대화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경계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단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숨 쉴 틈을 주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만 관계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이용하려 했는지 가까이 있을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나지요. 영등포구 박모 씨의 경우도 친구의 야망을 눈치챘던 몇몇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라는 마음에 거리를 두지 못했고 결국 큰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 다가오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나를 지우게 만드는 관계엔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켜야 할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위한 울타리,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할 때입니다. 배신을 당한 후 사람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 점점 분노가 밀려오고, 그리고 그 분노가 지나가면 차갑고 깊은 자책이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그때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늘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이러한 생각은 끝없는 고통의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분노는 상대에게 향하지만 결국 그 화살은 나를 향해 되돌아오곤 하지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당신의 건강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분노는 쉽게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은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또한 자책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상대의 선택을 대신 짊어지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배신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분노와 자책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들은 지금의 당신이 상처를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감정이 지나간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는 분노도 자책도 부정하지 말고 다만 지나가게 하십시오. 슬픔은 흐를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억누르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배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 칼을 남깁니다. 그 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에 어디가 아픈지 알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배신 뒤에 오는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었던 사람을 잃은 상실감,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애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아픔입니다. 이 감정은 때론 한밤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때론 일상 속 모든 장면이 고통으로 물들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감정의 터널은 어둡고 길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이 그 안에서 도망치지 않고 멈춰서지만 않아도 언젠가 저편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통과하려면 먼저 느껴야 합니다. 억지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울고 말하고 써내려가고 묵묵히 앉아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화성의 이모 씨 역시 그랬습니다. 조용한 방 한켠에서 며칠이고 울며 자신의 감정을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그 기록은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 되었지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무겁고 길어집니다. 그러나 느끼고 흘려보내면 그 슬픔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감정의 터널 끝엔 예전의 나와는 조금 다른, 더 강하고 더 조심성 있는 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면 관계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도 무너집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건 아닐까? 나는 왜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 안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릇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향한 비난의 언어를 멈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대신 그럼에도 나는 잘 견뎠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10분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하고 싶지만 미뤄뒀던 일을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무너진 마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시키십시오.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 당신의 노력, 당신의 따뜻함은 그 어떤 상처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힘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상처받고도 다시 걸어가려는 자신을 인정할 때 자라납니다.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 그 질문은 너무도 무겁고 정답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의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덜 아문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오히려 감정이 더 왜곡되고 분노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단절이 회복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용서보다 먼저 거리두기와 단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이모 씨는 자신을 속이고 사라진 전 연인을 몇 번이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이 씨는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비로소 그녀는 스스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서와 단절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해도 혹은 끊어내도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떤 결정이든 당신이 편안해지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방향이라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배신을 겪은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이젠 혼자가 더 편하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이렇게 외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지요. 하지만 다시 사랑하고 싶어요. 배신은 사람을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만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믿음을 줬던 사람이 나를 무너뜨렸더라도 다음 사람까지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위험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을 경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다시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엔 상대 중심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단단히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돌보는 습관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가 내 주변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영등포의 박모 씨는 배신 후 오랜 시간 폐인처럼 지내셨지만 혼자 캠핑을 다니며 자연을 느끼고 일기장을 쓰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기다리기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진짜 사람도 내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처럼 나를 이해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려는 이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 대해 말하며 진정한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나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더라도 이 세상 어딘가엔 아직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볼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상처는 지나가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삶의 작은 위로, 마음 치유였습니다.